자, 반갑습니다. 머리 다 하신 헤어커트 커트 페이지 이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롱에서 큰 미용실 말고 작은 미용실, 만약에 이제 동네 미용실이나 아니면 작은 미용실을 운영한다 생각하면 제일 많은 손님을 고객님 누구를 받을까요? 그렇죠. 중년 이상의 손님을 가장 많이 받고 시니어 손님을 가장 많이 받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고객님을 내가 어떻게 커트를 할 것이고, 사실 많은 제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미용 인생으로 살아온 날보다 시니어 고객님들은 미용실을 방문한 횟수가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경험 지수가 높아요. 그리고 내가 경험한 헤어 디자이너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미용하는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 잘하고 있는데 고객이 만족을 하지 못해. 그건 뭘까요? 고객은 그거보다 더 좋은 맛을 벌써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집에서 맛있는 맛집이야. 이 집이 맛집인데 옆집이 더 맛있는 집이 있어. 그럼 이 집은 맛집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쵸? 미용실에서도 똑같아요. 미용실에서도 이 집이 내가 머리를 잘했어. 근데 내가 아파서 잠깐 일주일 쉬는 동안 옆에 잠깐 외도를 했네? 그러고 보니까 세상에나 이 미용실보다 옆에 집이 더 잘해. 그럼 이 집 안 가는 거예요. 굳이 똑같은 비용인데 이 집을 더 잘 가지. 그쵸?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정말 독보적이어야 돼요. 독보적으로 내가 남들보다 월등히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 동네에서 저 앞에 미용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진짜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진짜 뭐 대중교통을 만약에 이용한다 그러면 버스나 전철 딱 내려서 집에까지 한번 걸어가 보세요. 미용실 몇 개인가? 최소한 10개 이상 넘을 거예요. 어제 비달사순이라는 걸 내용을 보면서 그렇게 보면서 확률로 나왔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11만 4천 개의 미용실이라고 적어놨고요. 통계청에 봤을 때는 제가 한 14만 개 정도 되는데, 우리 그 편의점하고 지금 커피숍이 몇 개 정도 될까요? 편의점이 7만 개, 커피숍이 9만 개예요. 우리 미용실이 몇 개예요? 14만 개예요. 단일업 쪽이 제일 높아요. 경쟁력이 제일 심각하고요. 근데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 나만 독보적으로 잘하면 돼요. 이게 바로 이제 습관화라는 거죠. 기술의 습관화, 기술의 표준화, 기술의 평준화, 이것만 만들어내면 돼요. 그러면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뭘 필요해요? 하드웨어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습관할 때까지. 하드웨어적으로 습관화를 만들어낸 상태에서 내가 어때요? 소프트웨어로 접목을 시켜야 돼요. 즉 근데 우리는 하드웨어는 공부를 안 하고 예쁜 것만 찾으러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디테일함이 떨어져요. 디테일함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때요? 고객이 경험 지수가 많다 보니까 디테일함이 떨어진 그 미용실을 방문을 안 하겠죠.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먹혀요. 왜?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게 큰 디테일함을 중시 따지지 않거든요. 경험 지수가 나보다 경험 지수가 낮기 때문에 별로 따지지 않거든요. 하지만 시니어 고객들 이상은 뭐예요? 경험 지수가 많고 내가 그동안 경험한 헤어 디자이너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내가 단골 손님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미용실이 14만 개인데 갈만한 미용실이 없어요. 오늘도 저한테 소개 손님이 오늘 세 분이 오셨어요. 인터넷 보시고 오신 손님, 그냥 길거리 지나가다가 그냥 무조건 원장님 찾으신 분이 있어요. 저는 다 받았거든요. 그럼 스타일력으로 저는 다 받습니다. 무조건 돈 다 달라고 그래요. 그럼 다 줍니다. 네, 그건 뭐죠? 자신감이에요. 그 대신에 그 사람들이 만족을 안 하고 갈까요? 아니요, 돈 내고 가는데 만족을 해요. 자,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정말 남들보다 월등히 뛰어나야 돼요. 그 동네에서 제일 비싼 요금을 받으려면 그만큼 그러니까 노력 지수 플러스 고객의 가격 지수와 상관돼 있어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노력 안 하고서 무조건 얻는다? 불로소득이에요. 불로소득 사람은 너무 불로소득을 바라면 안 돼요. 자, 오늘은요, 쇼커트. 저번 시간까지 쇼커트 했어 안 했어요? 쇼커트 했죠?
쇼코트 한 거를 우리가 파마를 말할 때 어떻게 파마를 말해야 될지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자, 지금 이렇게 이제 드라이펌을 하는 거는 이렇게 드라이펌이라는 걸 개념 자체를 이렇게 이론상으로 지금 만들어서 표준화 만드는 게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우리 거의 대체적으로 기능사 시험 볼 때 만들었던 패턴대로 우리가 파마를 말아요. 그러니까 이 두삭을 제대로 못 읽고 있다는 얘기예요. 두삭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커트를 항상 아예 그 파마를 그러니까 파마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드라이펌은 80%가 커트선이에요. 커트선. 20%는요 와인딩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파마는 로또 선정이라고 하죠. 로또 선정. 로또 선정을 제일 1순위로 따져요. 로또 선정을. 원장님 드라이퍼만 하는데 로또를 어떻게 선정하면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쵸? 맞아요. 근데 제일 신기한 게요. 커트 선만 제대로 있으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1호를 말아도 드라이펌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 2호로 하나로 다 말아도 드라이펌이 된다니까요? 정말 재밌는 거는 3호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3호만 말아보세요. 드라이펌 돼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5호로 말아보세요. 5호로 말하면 드라이펌 안 될까요? 드라이펌 돼요. 자, 한적인 예로 지금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커트를 했던 게 있죠? 선이라고 있죠, 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5호로 파마를 말아요. 5호로 앞으로 말고요, 뒤로 말아요. 그럼 길이를 보시면 어디서부터 드라이펌이 나오고 5호면 굵어요, 작아요. 딱 중간 정도죠? 중간 정도 되면 여기서부터 한 바퀴 나올 거예요. 여기서부터 한 바퀴 나오는데 여기는 어때요? 한 3분의 1바퀴밖에 안 나올 거예요. 컬 걸려야 안 걸려요? 안 걸려요.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5호로 말아놔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5호로 말아보세요. 여기 머리가 짧아요, 안 짧아요? 짧죠? 짧기 때문에 5호로 말아도 컬이 안 걸린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펌어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펌어를 했냐면 앉아서 우리가 커트를 하지 않고 언더라인은 모발 자체를 짧게 안 잘랐어요. 길게 잘랐어요. 그리고 수쳤어요. 그리고 수술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파마를 말하는 머리가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한 커터 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라운드로 커트를 해놓으면요 머리가 절대 뻗치지 않아요. 무조건 안으로 들어가요. 어떤 로또로 말하나. 로또는 이제 롯데 선정은 주교성이 없습니다. 20%밖에 안 돼요. 로또의 선정은 앞으로는 20%밖에 영향이 없어요. 커터 선이에요. 근데 그걸 고객이 알아요. 누구만 몰라요? 디자이너만 몰라요. 디자이너만 몰라. 바보예요. 디자이너만 몰라요. 그 고객이 안다니까요. 고객은 알아요. 고객은 머리가 짧아져야지 드라이펌처럼 소재의 편하다는 거 알아요. 요즘에는 진짜 한 60대, 70대 되신 분들은 뭐라는 줄 알아요? 파마 다 말하고 중간 다 끝났잖아요. 머리 안 풀러? 머리 안 풀러? 주문해 안 해요. 그게 바로 경험지수예요. 나만 몰라. 풀어야 되는지 안 풀어야 되는지 나만 모르는 거야. 그게 바로 경험지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헤어 디자이너한테 많은 지식을 얻었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 방식대로 이제 앞으로는 펌어를 말 때는 똑같이 일반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대로 파마를 말지 말고요. 정해진 루트대로 이제 파마를 말자고요. 자, 첫 번째. 파마는요,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패턴. 저번 시간하고 같이 이제 진행합니다.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요. 직사각형 패턴. 직사각형 패턴은 뭐냐면, 그냥 사각이에요. 사각. 이거 우리 어디서 언제 말아요? 기능사 시험 볼 때 많이 말죠? 이렇게 사각이에요. 근데 두상은 둥글어요, 안 둥글어요? 둥글어요. 둥근데 로트는 사각이에요. 자, 그러면 원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로트를 사각을 이렇게 만들어 봐요. 어때요? 양쪽은 붙어 있죠?
근데 이 양쪽은 가운데 붙어 있는데 양쪽은 어때요?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맞아 안 맞아요? 둥근 두상이 이런 느낌이 안 되겠죠? 그쵸? 근데 모든 두상은요 가마라는 게 있어요. 가마 대가마 가마라는 게 있어요. 대가마 가마가 없으면 얘가 잘 맞을 수 있어요. 가마가 있으면 없으면 근데 모든 사람들은 전 세계에 어떤 사람을 막으라고 가마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무조건 가마가 다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가마가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왜? 모류 방향성. 모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그래서 나온 게 벽돌 패턴이에요. 그래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게 벽돌 패턴이에요. 벽돌 패턴은 뭐예요? 이런 거죠? 근데 사각에서 벽돌 패턴은 쉬워요. 사각에서 벽돌 패턴은 너무 쉬워요. 근데 문제는 두상이 사각이에요? 라운드예요? 라운드예요. 그냥 미치는 거야 이제. 이제 미치는 거야. 왜? 사각에서 벽돌 패턴을 그냥 사각형만 해주면 돼. 너무 쉬워. 근데 문제는 두상이 라운드일 경우는 이렇게 라운드일 경우는 어때요? 벽돌 패턴 하다 보니까 여기에 삼각형이 빈 공간이 생기네? 요만큼 죽는 거야.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죠? 요만큼 죽는 거야. 볼륨을 살려줘야 하는데 볼륨이 죽어.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벽돌 패턴은. 바로 뭐예요? 양쪽에 삼각형이 필요해요. 삼각형이 존재를 해야지만 벽돌 패턴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가운데는 사각. 가운데는 사각이 필요하고요. 양쪽 모서리는 삼각이 필요해요. 자, 이걸 잘 지켜주면은요, 벽돌 패턴을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파마를 말하는데 사각형의 패턴이 아주 동그란 두상이 그런 형태가 생겨요. 둥근 원형처럼 생겨요. 벽돌 패턴을 잘 보면. 요즘 계속 올리시죠, 원장님? 전장님 잘 올리시죠. 원장님도 같이 올리시죠? 전장님이랑 같이. 라운드가 너무 잘 나와요. 요즘. 그러니까 나중에 그 방식대로 커트를 하게 되면 커트 선이 라운드가 돼요. 그 방식대로 파마를 합니다. 내가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파마는요 포지션 공부하는 거, 포지션 공부. 내가 포지션을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선이 나와요. 그 라운드의 선을 정확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상을 이렇게 봤을 때 빗질이 이렇게 있죠? 빗질을 했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사각이에요. 사각. 근데 내가 커트는 뭘 해요? 삼각형을 커트를 해요. 삼각형을 커트를 해야지 라운드가 나와요. 그걸 여러 번 반복을 해야지. 지금 두상에도 똑같아요. 파마를 말 때도요, 사각이 존재하지만 사각의 양쪽 모서리는 삼각형이 필요해요. 그래서 두상은 라운드는요, 사각형, 삼각형, 라운드 세 개의 조합이에요. 커트도 조합, 파마도 조합이에요. 그래서 사각형, 삼각형, 라운드에서 조합을 우리가 잘 이루셔야 돼요. 자, 벽돌 패턴이 있고요. 다중 포인트 패턴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피보드에서는 윤곽 패턴이라고 얘기를 해요. 윤곽 패턴. 이 윤곽 패턴이라는 건 뭐냐면, 자, 두상이 이렇게 있으면, 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때요? 넓어요. 그죠? 넓죠? 넓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좁아요, 넓어요? 좁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방사형이 필요해요. 이렇게 방사형이 필요해요. 말하자면 이런 거. 자,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예요? 부채형 파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자, 부채형 파팅인데 이게 보면 어떻게 해요?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점이 각각 계속 나눠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얘도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에 원 포인트가 적혀져 있기는 해요. 하지만 없잖아요. 원 포인트는 선정을 안 했지만 없는 부분에 포인트 선을 하나 잡아서 좁은 지역과 넓은 지역을 연결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파마 로드를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 파마 로드를 말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어떨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건 넓어요, 좁아요? 넓죠? 여기는 좁죠? 얘는 볼륨 다운이고요. 얘는 볼륨 업이 돼요. 왜? 여기에서는 로드가 들어가는 공간 자체가 퍼졌잖아요. 그래서 볼륨이 다운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좁은 지역과 넓은 지역을 컨트롤하는 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한다? 윤곽이라고 얘기해요. 윤곽. 두상의 둥근 라운드를 컨트롤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고요. 우리 커트에서도 요게 두 가지가 있죠. 수플라인 기법과 사이클론 곡선. 그래서 곡선 이 두 가지의 곡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만든 패턴들은요. 거의 지금 이 패턴을 이용해서 제가 커트 기법을 개발했어요. 파마의 패턴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커트를 개발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세요. 기능사 시험 볼 때 여러분들 커트 연습 했어요? 안 했어요? 커트 연습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거의 안 해요. 90대 10%, 9대 1 정도. 파마 연습 9, 커트 1. 맞아 안 맞아? 근데 커트가 돼야 안 돼요? 맞아 돼요. 커트는요, 펌은요, 빗질과 포지션을 배우는 단계예요. 얘가 뭐예요? 기본이에요. 기본. 빗질과 포지션을 공부하는데 트레이닝 시키는데 최고의 방법이에요. 커트는 잘하는 게 아니고 남기는 거예요. 빗질과 포지션이 정확하게 지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커트선이 정확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습관화 연습하는 거예요. 그걸 습관화 시키는 거예요. 펌은. 펌은 커트를 하기 위해서 빗질과 포지션을 습관화시키는 거에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만드는 게 지금 이런 패턴을 이용해서 제가 커트를 개발한 거예요. 그게 바로 8가지 방향성이에요. MMS 방향성 커트가 바로 이게 기본 패턴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원 포인트 패턴. 이건 뭐라고 해요? 확장이라고 얘기합니다. 확장. 이건 뭐냐면요. 점을 기준적으로 해서 모든 게 다 이렇게 나가요. 그럼 여기로 로또를 선정할 때 이렇게 또 나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로또가 또 가겠죠. 그렇죠? 얘 하나의 로또를 기준적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를 보니까 우리 생각나는 거 있죠? 커트할 때도 똑같이. 커트할 때도 생각나는 거 있어요. 뭐예요? 이런 방법이죠. 그쵸? 이 패턴이 지금 이거잖아요. 이거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커트를 잘하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이렇게 파마 연습하시면 돼요. 이게 파마 연습하시면 돼요. 그럼 그 빗질이 똑같아요. 그 빗질이 똑같이 나와요. 그걸 사이드 베이스, 그러니까 정중선을 할 것이냐, 온베이스 할 것이냐,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 할 것이냐, 리버스 사이드 베이스 할 것이냐. 파마를 그렇게 연습을 해보세요. 똑같이 나옵니다, 빗질이. 나중에 그걸 습관화하시면 커트할 때도 그렇게 똑같이 나와요. 각도는 나중에 싸움이에요. 각도는 마지막이에요. 각도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빗질과 포지션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각도를 저절로 지켜요. 알아서 터득이 돼요. 그것만 제대로 되면. 자, 이게 파마에 이런 패턴이 있는지 잘 모르셨을 거야 아마. 이게 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쓰는 패턴들이에요 다. 전 세계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만 몰랐어. 왜? 기내사 시험 볼 때 맨날 이거만 시험 보니까. 기내사 시험 볼 때 맨날 저거만 보니까. 지금 벌써 몇 년째야. 지금 이제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게 들어왔어요. 요번에 뭐가 들어왔어요? 오블롱. 기능사 시험 볼 때 지금 이 오블롱이 들어왔어요. 우리 미용장 시험 볼 때도 이게 단골 코스예요. 이 오블롱이. 아, 왕언니는 뭐 이렇게 새로 쳐다보는 거지. 저번에 했잖아. 저번에 했잖아. 그치? 매번 새로워요. 매번 새로워? 자, 이런 방법이죠? 45도 각도. 45도 각도로 해서 오블롱은요. 요게 패턴이 이 확장이 하나 들어가야 돼요. 양쪽으로. 그래서 이게 S컬이 나와야 돼요. S컬 끝까지 나와야 되는 게 오블롱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만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얘는 대각 패턴이에요. 대각 패턴이에요. 얘는요 오블롱이고요. 차이는 뭐예요? 양쪽에 돌아간 게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각도는 45도 각도는 똑같아요. 45도 각도는 똑같아요. 자, 이게 오블롱이고요. 좀 하나가 더 있다 그러면 뭐가 있냐면 프로젝션이라는 게 있어요. 프로젝션. 이런 프로젝션이 뭐냐면 자, 이거는 다운 프로젝션.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요 업 프로젝션이라고 해요. 요거는 우리 언제 말하냐면 세팅 포머 말 때. 세팅 포머를 말 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세팅 포머 많은 그 자체가 프로젝션이에요. 세팅 포머를 많은 게 그 자체가 프로젝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미용 커트를 개발하면서 제일 많이 쓰는 패턴 자체가 지금 요거 요 네 개예요. 요 네 개를 가지고 제가 커트를 개발했다고 보시면 돼요. 요게 지금 제가 가장 많이 커트 하는 방법에 제일 많이 쓰는 파마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패턴이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기준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커트를 저번 시간까지 다 했죠? 그쵸? 전대각과 후대각과 굉장히 기하학적으로 제가 커트를 진행했어요. 커트를 엄청나게 기하학적으로 커트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했는데 층이 어때요? 이런 층이 막 생겼죠? 러프존이 막 굉장히 기하학적으로 층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머리를 감고 어느 방향으로 말려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커트를 진행을 했어요. 동양 사람들은요, 동양인은 서양인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서양인은요, 긴 장방의 얼굴형이 많고요. 동양 사람들은요, 둥글럽적한 얼굴형이 많아요. 단발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서양 사람들은 잘 어울려요. 근데 동양 사람들 단발을 해보세요. 얼굴이 대가장군 돼요. 대가장군. 그러면 여기서 뭘 필요해요? 후대각이 필요해요. 얘 없애주면 어때요? 옆에 사이즈가 가벼워지니까 탑의 볼륨이 살아야 안 살아요? 볼륨이 살아요. 많이 치면 칠수록 어때요? 많이 치면 칠수록 탑의 볼륨이 살아요. 옆에 사이즈가 많이 죽으면 죽을수록 위에 머리는 볼륨이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 커트로 볼륨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2차적으로 더 부족한 부분은 파마로 볼륨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양 사람들은 파마를 말면 무슨 개념인 줄 아세요? 웨이브만 나오면 파마예요. 왜? 파마 자체가 워낙 안 걸리니까. 그래서 서양 사람들의 개념은요, 파마는 뭐다? 웨이브만 걸리면 파마다. 근데 한국 사람, 특히 한국 사람의 파마는 뭐예요? 뻗치는 것까지 다 잡아야 돼요. 진짜 머리를 딱 감고 나서 머리를 말렸을 때 드라이 한 것처럼 나와야지 파마예요. 아, 미치고 환장해.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한국 사람 되게 제일 무서워해요. 왜?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이제 여기서 있다 보면 우리는 이제 외국에서 계시는 어머님들이 이제 오셔서 머리를 하는 분들이 좀 그래도 좀 있어요.
홍콩에 오고 계신 분들 그분은 한 달에 3개월에 한 번씩 와서 머리를 해요. 홍콩 파마 진짜 못한다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 일본 스타일에서 머리를 수술 다 쳐놓거든요. 그러니까 파마를 말아놓으니까 머리가 막 산발이 막 난리도 아니고 막. 근데 지금처럼 머리를 드라이펌이라는 게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커트 선이에요. 선만 제대로 지켜놓고 커트를 진행했을 때 이렇게 커트를 진행했으면 요 상태에서 전대각 커트 해놓고요. 후대각 커트를 꼭 해주셔야 돼요. 서양 사람들은요. 전대각만 해주시면 돼요. 후대각 커트가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 사람들 파마 잘 안 말하니까. 그래야지 옆에 사이드가 볼륨이 살으니까 또. 근데 동양 사람들은요. 꼭 후대각 커트를 안 해주면 절대 안 돼요. 왜? 얼굴이 이만해지거든요. 후대각 커트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머리를 말릴 때는 어떻게 말려요? 서양 사람들은요. 무조건 뒤에서 앞으로만 말리면 돼요. 서양 사람들은 뒤에서 앞으로만 말려서 스타일이 나와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요. 뒤에서 한번 말려주고요. 앞에서 뒤로 한번 다시 말려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동양 사람들은 후대각 커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서양 사람들은요. 전대각 커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전대각 커트를 해야지 앞에가 볼륨이 살아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요. 전대각 커트 한 상태에서 후대각 커트를 해야지 볼륨이 죽어요. 볼륨을 살려내는 게 아니고 볼륨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볼륨을 죽여야지 탑의 볼륨이 살아버려요. 근데 아직까지 동양인에 의해서 앞에 후대각을 제대로 짚은 교육이 없어요. 왜? 어떻게 해요? 전대각 커트를 해놓고 다 수수창아요. 후대각 커트를 제대로 안 해놓고.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말리기만 하고 앞에서 뒤로 말리라는 얘기를 안 해요. 왜? 뒤에서 앞으로 말리고 앞에서 뒤로 말리면 어떻게 돼요? 다 뒤집어지잖아요. 다 뒤집어져요. 왜? 두상에서 앞으로 커트를 진행하면 이 부분 자체가 다 사각입니다. 자, 두상은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사각으로 이렇게 커트를 내놔요. 사각으로 커트를 내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양쪽에 있는 머리가 나중에 뒤집어요. 다 뒤집어져요. 근데 두상이 이렇게 라운드 있는데 커트선을 이렇게 라운드로 만들어놨어요. 라운드로 만들어주면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져요. 얘네들은 뒤집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얘가 나중에 다 뒤집어져요. 얘는 절대 안 뒤집어져요. 파마라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로드 선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커트가 중요한 거예요. 커트의 후대각만 잘 잘라주면 머리가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비대칭 커트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뻗쳐요. 그건 손님한테 미리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동양 사람의 가장 이상적인 파마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이 패턴이라는 게 이제 우리는 크게 제가 개발한 커트 기법을 이렇게 보면은 크게 이제 큰 틀로 나눴을 때 자, 이게 뭐예요? 직사각형 패턴이 있어요. 그리고 벽돌 패턴 말아보니까 진짜 어렵죠? 벽돌 패턴 진짜 어려워요. 한번 말아보세요. 잠시만요. 꼭 말아봐. 알았지? 하루에 뭐라고? 1일 1범 무조건 말아봐야 돼. 몇 년? 3년. 왜? 습관화 될 때까지. 자세가 습관화 될 때까지. 날아다녀. 그리고 시간 무조건 돼야 돼. 몇 분 나올 때까지? 20분 나올 때까지. 그럼 커트가 20분 나와요. 파마를 20분 동안 말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커트도 20분 만에 나와요. 10분에 나올 수도 있어요. 얘는 자, 가죠? 뭐예요? 컨케이브에서 시작해서요. 수평이 필요하고요. 컨벡스가 나중에 와요. 결론적으로 이 머리의 패턴은요. 이렇게 가요. 와인딩이 이렇게 가요.
그러면 머리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목선 타고 내려가네. 그렇게 파마가 나와요. 그래서 라운드. 얘는 형태가 나올까 안 나올 거예요? 최악이에요, 최악의 파마예요. 근데 대한민국의 80%가 이렇게 파마 많아요. 그리고 대회 파마할 때. 그리고 뭐 돈을 얼마나 받겠어? 그리고 돈을 얼마나 받겠냐고. 80%가 지금 이렇게 많아요, 파마를.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요, 이 두 가지는요, 70대가 많은 파마예요. 뽀글이 파마. 70대가 많은 뽀글이 파마예요. 70대가 많은 뽀글이 파마의 패턴이에요, 얘네들은. 근데 이 머리를 가지고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다 말아버려요, 이렇게. 이 방식대로. 그러니까 파마가 제대로 나오겠냐고. 절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파마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요, 두상을 굉장히 잘 읽어요. 정말 그래요. 왜? 두상이 둥글다라는 거를 정말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가 필요해야 돼요? 두상이 둥글다라는 걸 필요하면 이제 아까 뭐가 필요해야 되겠어요? 삼각형이 꼭 필요합니다. 삼각형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파마할 때는 다 사각형으로 파마를 말아요. 그러니까 볼륨이 죽어버려요. 볼륨이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세 번째는 이렇게 가요. 그래서 여기가 벽돌 패턴이에요. 벽돌 패턴. 그리고 여기에서도 벽돌 패턴이에요. 그리고 나서 얘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요. 그래서 얘네들은 벽돌, 얘는 벽돌, 그리고 얘는 윤곽이 가요. 윤곽. 근데 재미난 게 있어요. 뭐예요? 얘네들은 분명히 사각이 존재한다고 했죠? 사각이 존재한다고 했죠? 양쪽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삼각형이 존재를 한다고 했죠? 그쵸? 근데 백에서는 이렇게 진행하는데요. 프론트에서는 100% 사각을 만들면 안 돼요. 무조건 삼각형. 패턴을 무조건 삼각형을 타셔야 돼요. 무조건. 말이 필요 없다. 무조건 삼각형. 좀 희한하죠? 무조건 삼각형이라는 게 희한해요. 왜? 두상을 컨트롤하는 게 가장 좋고요. 볼륨을 가장 많이 살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는 내가 모발이 가는 방향대로 파마 말지 말자. 모발이 가는 방향으로 펌 와인딩을 말지 말자. 왜요? 파마 와인딩을 하면 모발이 죽어요. 어느 방향으로 그려야 돼요? 커트 방향으로 와인딩 하자. 커트 방향대로 와인딩을 해야 돼요. 이 얘기즉슨 뭐냐면, 자, 앞머리 커트를 이렇게 봤을 때, 했을 때, 내가 모발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파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방향성을 지금 어디로 가 있어요? 머리가 방향성이 이렇게 가 있죠? 이렇게 가죠? 근데 내가 롯들은 방향성을 이렇게 와인딩 했네? 이렇게 와인딩 했어. 이렇게 와인딩 했어요. 분명히 이 부분은 볼륨 업이죠? 근데 얘네들은 뭐예요? 볼륨 다운이에요. 얘 볼륨 살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살려야죠. 그럼 어떻게 말아야 돼요? 이렇게 돼 있다면 하면 어떻게 말아야 돼요? 이렇게 말아야죠. 이렇게 말아서 모발이 나중에 일이 가게끔 만들어야죠. 왜요? 모든 모발은요, 짧은 쪽에서 긴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어떤 머리를 막론하고 모발은 무조건 짧은 쪽에서 긴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파마의 방향대로 마는 게 아니고요, 모든 모발은
짧은 쪽에서 긴 쪽으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파마의 커트한 방향대로 파마를 말아야 돼요. 그래도 머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요. 왜? 커트 선 때문에 가는 거예요. 파마를 맞는 와인딩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요. 커트 선 때문에 가는 겁니다. 항상 짧은 쪽에서 긴 쪽으로 가게 돼서 어떤 머리를 막느라고. 자, 뒤에서 콘케이브를 만들었어요. 그럼 어디로 가요? 이게 뒤로 가나요? 아니요. 앞으로 가요. 앞에 콘케이브 잘라놨어요. 어디로 가요? 뒤로 가요. 앞으로 쏟아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쏟아지면 귀신돼요. 그죠? 귀신데 누가 이렇게 앞으로 쏟아지고 다닐 수 있어요? 아니, 안 다니거든요. 뒤로 보내거든요. 윗머리는 뒤로 가고 앞에 위 언더에 있는 머리는 앞으로 가요. 왜? 전대각이니까 뒤에서. 자, 어떤 머리를 막느라고 뒤에서 앞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쪽에 긴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모든 커트를 막느라고. 두상이 둥글기 때문에. 사각이 아니기 때문에. 아시죠? 자, 요 상태에다가 이렇게 가요. 자, 요건 뭐예요? 직사각형. 얘는 벽돌 삼각형. 얘도 벽돌 와인딩 말고 얘는 뭐예요? 윤곽. 이렇게 말아요. 그럼 이거하고 차이는 뭐야? 이거하고 차이는 뭐야? 얘는 전형적인 아줌마 머리 자르는 아줌마 머리. 시니어 머리 파마. 뒷머리를 짧게 자르면서 이렇게 콘케이브 커트 한 머리 전형적으로 파마 와인딩을 하는 거고요. 얘는요 쇼커트나 남성 커트 할 때 이렇게 파마를 말아요. 오늘 할 거 얘. 왜? 쇼커트는 우리가 파마를 말 때 단발머리 커트는 어때요? 커트가 이렇게 돼 있죠? 그쵸? 그래서 이 머리를 앞에서부터 벽돌로 이렇게 말아서 파마를 해서 앞으로 싹 빠지게끔 이렇게 싹 빠지게끔 커트로 파마를 만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컨케이브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컨케이브로 이렇게 짜가지고 여기 앞에가 머리가 이쪽 목소리 빠지는 게 굉장히 가벼워 안 가벼워요? 아주 많이 가볍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쇼커트는 어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컨벡스예요. 컨벡스는 벽돌 패턴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일자로 이렇게 하면 많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말고 옆에 사이드 대각 커팅을 많은 거예요. 와인딩을 이렇게. 그래도 충분히 볼륨이 살아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어디만 살리면 돼요? 여기만 살리면 돼요. 양쪽에 있는 이 부분은요. 얘는 볼륨 얘네들은 뭐예요? 볼륨 다운. 전체 다 살 필요가 없어. 여기만 한 배만 살리면 돼. 얘네들 다 죽여야 돼. 특히 남자들은 여기는 뭐 어떻게 해요? 약 발라서 다 죽이잖아. 이렇게 약 바르고 파지 바르잖아. 여자들은 여기까지 다 파마 말잖아요. 그 대신에 한 바퀴만 말잖아.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중하고 나서 머리 풀어줘야지 얘기하잖아 손님들이. 그렇게 파마가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패턴대로 파마를 많은데 우리가 볼륨을 살리고 죽이고는 그게 도대체 어떤 머리는 어떻게 볼륨을 살리고 어떤 머리는 어떻게 볼륨을 죽이느냐 이거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여기 살롱 커트에서는 우리가 드라이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드라이 공부했었죠? 2주 동안 하잖아요. 드라이 패턴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드라이가 제가 무슨 공부한다고 했어요? 드라이를 잘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두상을 공부할 때 최고의 방법이라고 했죠? 뭐예요? 파팅. 두상이 둥글기 때문에 파팅을 어떻게 타야 되는지 공부하는 거에 최고의 방법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파팅을 어떻게 타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느낌이 나온다고. 우리 드라이 할 때 어떻게 했어요? 파팅을 이렇게 호주를 갖다가
양쪽 사이드 이렇게 가면 어떤 느낌이 나온다겠어요? 사각 나온다겠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자, 우리가 주상에서 호리존탈 가다가 델 파팅을 갔어요. 그럼 뭐가 나온다고요? 라운드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요 주상에서 호리존탈 가다가 델 파팅을 더 세게 잡았어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얘는 둥그럽적한 라운드가 나오고요. 얘는 긴 장방형의 라운드가 나와요. 파팅을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두상은 백 볼륨이 살아있는 사람. 얘네들은 뭐예요? 백 볼륨이 죽어있는 사람. 양쪽은 다운. 얘는 볼륨 업. 시키기 위해서 양쪽을 최대한 많이 죽일수록 가운데는 많이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양쪽을 많이 죽여야지. 두상은 이렇게 보면 여기에 죽어있고 옆엔 살아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얘를 무조건 죽이고 해야지 얘를 살릴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그런 거 생각 없이 무조건 다 이렇게 말아요. 다 이렇게 말하나. 안 맞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대각 파팅을 어느 정도 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면 우리가 파마 말 때도 똑같아요. 파마 말 때도 똑같이 대각 파팅은 어느 정도의 각도로 진행할 것이냐. 그래서 드라이 공부가 꼭 필요한 거예요. 드라이 공부를 꼭 해야 돼요. 드라이를 공부를 꼭 배워야지만 파마를 말 때 파팅이 결정이 돼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커트 선도 연결이 돼요. 커트 선도 어때요? 이렇게 잘라야 커트 이렇게 컨벡스 이렇게 잘라줘야지 예쁘다고요. 이런 머리는요 그냥 완만하게 잘라도 예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패턴들을 진행할 건지 커트 플러스 펌 플러스 드라이 다 모든 거는요 두상이 다 연결돼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그걸 찾아내야 돼요. 지금까지는요 드라이 강사는 드라이만 가르쳤어요. 펌 강사는 펌 강사만 가르쳤어요. 커트 강사는 커트 강사는 이게 다 따로따로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게 경험 주수가 워낙 이제 미용실에서 워낙 이런 경험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그걸 다 통합으로 시켜버렸어요. 근데 원리가 너무 똑같아. 다 똑같아요. 자,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개발한 패턴이 있었죠. 기본 우리 제가 이제 강의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교육이 제가 드라이 교육이었어요. 두상 공부하자. 그래서 했던 게 뭐예요? 온베이스, 핫베이스, 오프베이스 이거예요. 자, 온베이스는 뭐예요? 120도에서 130도 각도를 내가 롤을 그렇게 들어야 돼요. 로트도 그렇게 들어야 되고요. 각도 그 정도 들어야 돼요. 컷할 때도 이렇게 들어야 돼요. 자, 우리 컷할 때 보면 어때요? 얘 이만큼 들어야 안 들어요? 들죠? 얘는 내가 이렇게 들면 웃겨야 안 웃겨요? 웃겨요. 그쵸? 얘 밑에는 어떻게 들어야 돼요? 이렇게 들어야지 컷할 때. 그래서 얘네들은 뭐예요? 오프 45도 미만 45도 미만. 얘네들은 뭐예요? 하프는 90도. 이런 패턴대로 우리가 이제 진행하면 돼요. 이게 뭐예요? 드라이 공식이지만 펌의 공식이기도 해요. 펌의 공식이기도 합니다. 이 방식 자체가. 그러면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모발이 가는 사람, 굵은 사람, 굵은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굴이 큰 사람, 작은 사람 결정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얘가 바뀌어야 돼요, 존이. 자, 모발이 가는 사람. 모발이 가는 사람들은 머리가 잘 죽어야 안 죽어요? 잘 죽죠? 그러면 영역이 어디가 넓어야 되겠어요? 파마할 때. 온베이스가 넓어야 되겠고, 핫베이스, 오프베이스는 어때요? 작아지겠죠. 여기서 오프베이스는 얘네들 따지다 그러면 오프베이스는 요만큼 나와야 되고요. 핫베이스는 요만큼 나오고요. 온베이스는 이만큼 나와야겠죠. 두상에 따라서 나중에 드라이할 때도 똑같아요. 드라이할 때도 웨이브 모발이 가는수록 웨이브를 많이 넣고요.
컬을 많이 주고 나중에 양쪽 사이드는 1cm만 사이드로 생머리 완전 생머리 다 펴보면 돼요. 들어야 돼도 똑같이.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 모발에 굵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 알아보세요. 난리가 나요. 진짜 대가정이 돼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오프 베이스가 많아져야 되겠고 하프 온 베이스가 좁아져야 되겠죠.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온 베이스가 좁아져야 되겠고요. 오프 베이스가 많아져야 되겠죠. 오프 베이스가 많아져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얼굴이 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오프 베이스가 많아져야 되겠고요. 오프 베이스가 많아져야 되겠고 온 베이스가 줄어야 되겠죠. 얼굴이 작은 사람은요? 얼굴이 작은 사람은 온 베이스가 많아져야겠고 오프 베이스가 적어져야겠죠. 얼굴이 작은 사람. 그리고 좀 커 보이죠. 너무 작으면 그것도 웃기잖아요. 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이 되는데 자, 오프 베이스는 45도 각도 미만으로 한 바퀴 로또 한 바퀴 말면 돼요. 로또 한 바퀴 말면 여기서 머리가 이만큼 길어요. 그럼 로또 한 바퀴 말아요. 그럼 얘는 뭘 말아야겠어요? 롤을 말아야죠. 롤을 말아야지. 한 바퀴니까. 롤을 말아야지. 그 대신에 뭐예요? 커트 방향으로 파마를 와인딩을 하자. 내가 커트를 나중에 이렇게 커트를 했어요. 그럼 파마 로드도 이렇게 와인딩을 해야지. 내가 커트를 이렇게 커트를 했어요. 그럼 롤도 이렇게 롤을 말아야죠. 그쵸? 커트한 방향대로 파마를 마는 거예요. 자, 한 바퀴요. 얘네들은요, 한 바퀴에서 1.5바퀴. 얘네들은요, 1.5바퀴 이상. 1.5바퀴 이상. 머리 가는 사람들은 2바퀴 이상. 모발이 가는 사람들은. 자, 그러면 우리 파마를 말 때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게 있어요. 자, 헤나 머리 있고요. 가는 머리. 가는 연모가 있어요. 굵은 모발이 있고요. 그리고 염색모가 있어요. 염색모. 자,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얘죠? 얘는 그럼 보면 어떻게 말면 돼요? 얘는 로소니아 성분이 많아요. 그 로소니아 성분이 많다 보니까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약을 왕창 발라요. 그리고 한 바퀴 벗겨내요. 그리고 다시 파마를 말아요. 그리고 열 처리 왕창 해야 돼요. 그런 파마가 걸려요. 저는 헤나 손님도요 35분이면 다 끝나요. 그러니까 저는 좀 특이한 케이스로 어떻게 파마를 하냐면요, 우리가 옛날에 이론상으로는 파마를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면요, 이론상 가는 머리일수록 굵은 노트로 말을 하겠어요. 그리고 시간 타임 오래 들어가겠어요. 근데 저는 반대로 해요. 가는 모발일수록 로트를 가는 걸 써요. 그리고 시간 타임을 짧게 봐요. 그리고 그러면 나중에 많이 풀려요. 그러면 굵은 노트로 마르면 효과가 나요. 시간 타임을 오래 나눈다고 해서 모발의 데미지는 사실 더 크거든요. 그리고 가는 모발일수록 열 처리는 더 많이 이루어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모발을 보면 큐티클의 층이요, 굵은 모발이나 가는 모발이나 간격은 비례하게 나와요. 얘네들이 국닥에서 똑같이 가는 모발이라고 해서 얘네들이 좁은 게 아니에요. 더 촘촘하게 밖에 있어서 약이 침투하기 더 힘들어요. 그래서 열 처리가 꼭 필요해요. 가는 모발에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는 모발을 사용하는 대신에 텐션을 더 강하게 줘요. 가는 모발일수록. 그리고 작은 노트를 써요. 그리고 나서 시간 타임은 짧게 둬요. 오히려 시간 타임을 짧게 둬냈다 보니까 훨씬 더 볼륨이 오래가고 파마가 한 9호, 10호로 말아버려요. 그럼 나중에 풀리면 몇 호로 나오는 줄 아세요? 5호, 6호로 나와요. 그리고 파마는
실패하지 않는 파마의 법칙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머리를 말려보면 알아요. 무슨 바람으로? 뜨거운 바람으로 말려보면 알아요. 뜨거운 바람으로 파마로 와인딩하고 다 끝나서 로또 아웃하고 해서 머리 샴푸하고 다 해서 머리 파마해서 뜨거운 바람으로 말려봐요. 그럼 머리가 다 풀리죠. 그럼 그 사람은 집에 갈 때 그 모양 그대로 나와요. 근데 내가 뜨거운 바람으로 말렸어. 근데 컬이 없어. 그 사람은 집에 가서 머리를 감으면 100% 일주일 안에 그만큼 다 풀려버려요. 다 풀려버려요. 그래서 파마를 내가 처음부터 내가 이 사람의 컬의 느낌을 내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손님한테 정중하게 사과하면서 손님 죄송한데요. 저기 이 머리 일주일이면 풀릴 것 같아요. 일주일 있다 다시 오세요. 이렇게 차라리 양해를 구하세요. 그러면 손님이 다음에 와요. 근데 그거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면 다음에 안 와요. 50대 50이에요. 뭐? 이 집 파마 못하네. 아니면 조금 양심 있는 사람이면 원장님 내가 손질을 잘 못하나 봐. 파마가 다 어떻게 머리가 자꾸 죽어. 아 죄송해요. 머리가 풀렸네요. 다시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아예 안 하고 그래요. 근데 내가 손님 내가 파마를 했는데 내가 실수한 것 같아. 일주일 오세요. 그러면 거의 90% 이상은 다시 와요. 그럼 손님 안 잊어버리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해나머리가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죠. 그 대신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텐션이에요. 텐션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파마는 요 정도를 기준점으로 해서요. 노테이션, 강텐션이에요. 강텐션. 자, 하프까지는 강텐션이고요. 언더 오프라인은요, 노텐션이에요. 언더라인은 약의 힘으로만 걸어야 돼요. 텐션을 주면 절대 되질 않아요. 아셨어요? 그리고 아무리 짧은 머리도 파마 와인딩 하셔야 돼요. 그 컷도 누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내가 커트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미용사가 그것도 책임을 못 지면 미용사 하지 말아야죠. 그만둬야죠. 그쵸? 아무리 짧은 머리도 파마 마셔야 돼요.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 대신에 몇 분 안에 마셔야 돼요? 최소 아무리 늦어도 25분 안에 마셔야 돼요. 왜? 25분 넘어가서 파마 와인딩 마시는 분들은요, 손님한테 다시 돈 더 주세요. 손해배상으로. 왜? 머리 극손상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본인이 프로라면은 최소한 파마 와인딩 손님 고객을 만들 때 최소한 아무리 늦어도 25분에는 무조건 마셔야 돼요. 근데 파마 와인딩 하는데 40분이 넘었다? 손해배상 해주셔야 돼요. 손님 오히려 거꾸로. 아니 그 정도로 될 수 있을 만큼 노력을 하셔야지. 연습을. 노력도 안 하고서 돈 벌 생각에 블루스도 자꾸 바라지 말라는 얘기예요. 공부를 하시고 나서 와인딩 마시라는 거예요. 자,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파마 와인딩 들어갈 거예요.